안녕하세요.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오늘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저는 성교육 강사 김형숙입니다. 딱 보이시는 이 모습에서 글쎄요, 제목이 혹시 아직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웃집이나 우리 집이나 사는 게 참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시기도 하시지만요, 또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기도 하고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참 그런 비슷한 생활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를 직접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 우리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웃은 사촌이라고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큼은 못하다. 이런 이야기. 혹시 노래 가사가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직접 불러드리면 훨씬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은데 아마 들어본 것도 같은 그런 노래 말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는 참 대화의 그 소재거리가 생각보다는 풍부하지 않다는 걸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 어릴 때 친구 이렇게 만나시면 진짜 반갑고 좋은데 한 몇 시간 동안 정말 예전의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시간 안에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할 만큼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매번 이렇게 만났을 때마다 더 이상의 진전이라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과는 진짜 어쩜 이렇게 대화의 소재가 더 풍부한지, 어제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한 서너 시간, 오늘 만나도 또 서너 시간 충분히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전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든지 또는 어제 했던 이야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아닌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로 몇 시간을 보내시곤 하시긴 하시죠. 오늘은 가장 매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도 매일 만나게 되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이상한 이웃집 여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65세 남편과 살고 있는 62세의 여자입니다. 한 동네에서 30년 이상 살다 보니 좋은 일, 그리고 화나는 일, 또는 각자 가정의 안타까운 일, 또는 슬픈 일들을 많이 보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어릴 때부터 키워온 그런 이웃이기도 하죠. 그러나 최근에 이 살해자분의 남편과 생뚱맞게도 이사를 간 이웃집 여자의 일로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남편을 설명하면 40년 가까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아빠, 한 단어로 평가를 하면 좋은 아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빠인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는 사람인 거죠. 유머 감각도 없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드라마나 이런 거 전혀 볼 수 없고요. 항상 고정된 그 뉴스만 보는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의 일을 제가 겪으면서 제가 바보인지 남편이 고단수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실까요? 같은 동네에 30년 이상 살다가 몇 년 전에 이사를 간 이웃이 있습니다. 아마 30년을 함께 이렇게 이웃으로 사셨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가는 지금 60대 초반이시니까 30대부터 이렇게 이웃으로 사셨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많은 젊었을 때부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으셨던 분들이겠죠. 몇 집 건너서 이웃이었지만 워낙 그 상대방 이웃집 여자가 성격이 활달하고 또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그 집 부부와 저희 부부는 적당히 서로 잘 지냈습니다. 그때는 또 남편들이 지금처럼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고
뭐 저희가 사실 토요일 이렇게 쉬게 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월화수목금토까지 열심히 근무하던 그 시대의 직장인들이셨으니까 아마 적당히 서로 이렇게 남편들과도 잘 지냈던 사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집 남편은 뭐 사실 사례자께서는 그 집 남편을 잘 아실 수는 없지만 이제 아내께서 그 집 이웃집 여자께서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에 대한 험담 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주 이야기 안에서는 항상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 남편 너무 괴팍해. 우리 남편은 뭐 외골수야. 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 집 남자는 그런 성격이구나. 이제 게다가 이렇게 뭐 동네에서 마주칠 때도 뭐 인사를 이렇게 살갑게 잘 하신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셨던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30년을 이렇게 함께 사셨으니까 평판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지겠죠. 아, 저 집 남편은 이제 말하는 이웃집 본인 아내의 말을 평가해봐도 그렇고 실제로 봤을 때도 아, 남편이 좀 괴팍하고 그렇다는 그 아내의 말이 믿어지는 이제 그런 주의 평판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 살해자의 남편께서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다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항상 젠틀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아까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고 특별히 문제되는 행동을 안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정도의 길만 가는 그런 남편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네, 굉장히 젠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해자께서도 그닥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신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평판과 그 이웃집 여자 남편의 평판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죠? 누구 아빠는 참 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참 부럽다라고 했을 때 하루만 살아보라고 이런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살해자분께서는 소름이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농담처럼 하루만 살아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 말이 결국은 이 상황에 약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이 집 저 집, 뭐 이 집은 이래서 또는 저 집은 저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다 사는 게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오랜만에 그 이사를 간 이웃집 여자, 문제의 이 여자분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살아가는 동안에 30년 동안에 이웃집 여자와 뭐 적당히 거리를 뒀던 이유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고 다정한 이 여자로 인해서 동네에서도 잘 적응을 하고 또 왜 약간 동네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리더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 역할을 이 분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굉장히 뭐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자라고 제안도 잘 하시고 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것도 제안을 잘 하시던 그런 그 동네 리더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아이들을 같이 키우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뭐 질투라든지 또는 아이들로 인한 다툼이라든지 또는 뭐 서로 젊을 때 모습이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시기와 또는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신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살해자께서는 이 모든 뭐 매일매일의 생활을 직장 생활로 바쁜 남편에게 전달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 특별히 이 여성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떤 불편함을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특별히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리가 잘 지켜진 상황이었던 거죠. 자, 오랜만에 전화가 온 이 여성의 대화를 조금 이제 들려드리면 오래간만에 전화 와서 뭐 잘 지내느냐, 내가 이사 간 이후로 우리가 그동안 못 만났는데 내가 네가 사는 그 지역에
방문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며칠 날 그 동네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더니 뭐 아이들은 잘 있냐. 그때 같이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아이들이겠죠. 걔도 이제 뭐 직장은 잘 다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누구 아빠도 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웃이었으니까 이 살해자의 남편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나자는 제안은 이 여성분이 조금 불편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내가 다른 일정이 있다. 그래서 조금 만나는 건 어렵겠고 혹시 다음에 또 오게 되면 그때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사실은 거절을 하신 거죠. 우리가 보통 밥 한번 먹을까?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진짜 먹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뭐 당장 약속을 딱 정해서 만나면 되는데 그냥 인사로 할 때가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경우를 경험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부터 껄끄러웠던 그걸 이제 생각이 나셔서 일단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이제 옆에 그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전화 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왜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왜 땡땡 아빠 잘 있냐고 누구누구 아빠 잘 있냐고 물었으니까 옆에 남편도 다 듣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말 끝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사실은 그 사람하고 이 전화한 이웃집 여자와 사실은 며칠 전에 만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분께서는 지금 마치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이야기하듯이 누구누구 아빠 잘 있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며칠 전에 만났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물어보신 거죠. 혹시 우연히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디서 만났냐 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약간 요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이웃집 여자 그분이 전화를 주셨대요. 이 남편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도움받을 일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알면 조금 불편하니까 이제 누구누구 아빠한테 제가 따로 이제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이분도 남편이 있고 여기도 지금 남편이신데 약간의 또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 요 살해자의 남편께서는 직장을 조금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계셨대요.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굳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좀 말이 길어서 좀 바쁘시더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제 몇 번의 이 연락을 받다 보니까 아니 이웃집 또 잘 지냈던 걸로 기억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따로 만나셨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의 말에 따르면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뭔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린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여성분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자기한테 영화 티켓이 있는데 영화를 조금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화를 결국 보셨답니다. 보셨고요. 그 보고 나서 이제 또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그날 안 하신 상황이 된 거죠. 자, 도움을 달라고 해서 만났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살해자께서는 이야기를 듣는 이 내용이 맥락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두 사람이 혹시 예전부터 이런
관계 또는 이런 뭐 연락을 주고 받는다든지 또는 따로 만난다든지 또는 이런 영화를 본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남편은 하지만 갑자기 이게 처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영화까지 보게 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 맥락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살해자분께서는 굉장한 의심도 드시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진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살해자께서는 제가 남편의 이야기만을 들었는데 제가 그 여자한테 직접 따져야 하는 문제인지 또는 이 끊어내지 못한 남편에게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믿지 못하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요? 사실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상대방, 이웃집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아서 이제 저희가 일단 살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 수 없는 남편의 본심, 알 수가 없죠. 진짜 이 아내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냥 어떻게 보면 스르륵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누가 아빠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남편분도 뭔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원래부터 약간 의식이 돼서 아내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은 말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을 못 하셨던 것인지 일단 알 수 없는 남편의 본심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변명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던가 또는 실수했을 때 어떤 구실을 찾는 것 우리가 그런 걸 변명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옳고 그름을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찾아보는 것도 변명이라는 그 단어 뜻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 잘못, 실수라는 그것에 대한 구실을 찾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처음에 밑바탕에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런 인식이 일단 있는 상황에서의 그 변명의 의미이기도 하죠. 남편은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지 아마 글쎄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의 남편의 마음은 사실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이 그 이웃집 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고 또는 그 사람과 영화까지 봤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저희가 왜 이웃끼리 너무 잘 지내다 보면 도움받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자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전화를 알고 있다면 남편에게 바로 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겠죠.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지금 누구 아빠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다라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길어진다든지 또는 이해의 폭이 조금 어려워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그 아내분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내가 이만한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서 누구 아빠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전화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려줬으면 글쎄요. 이런 의심이라든지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일단 이 상황 속에서는 불편한 점이 분명히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중요한 건 전화를 해서 내가 그 남편한테 뭐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사실은 나를 이렇게 슬쩍 패스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그닥 유쾌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마치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누구 아빠 잘 있냐라고 물어보는 이 전화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혼자 감정적인 내용들을 어디다가 쏟아낸다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또 저희한테 이렇게 사례를 주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은 굉장히 또 저희도 응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자,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것은 우선 가장 최우선이 될 것 같고요. 아내분이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 일단 남편분은 만약에 지금 하셨다면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연락처, 그렇죠. 그리고 뭐 SNS 차단 같은 것들은 아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남편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뭐 아내가 요청해서 남편이 그것을 삭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제가 남편 마음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당연히 제가 남편이라면 그 당시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만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뭐 영화 티켓이 있다고 하고 그것이 또 감사의 표시라고 하니까 정말 그냥 이웃에 대한 친절 정도로 생각하고 영화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혹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다라고 만약에 그날 이야기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요? 설마 이렇게 또 그 여자분이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마치 떠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분께서도 그냥 그대로 그 여자분과 본인의 일로만 남기고 싶었던 또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괜히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가끔은 가장 친절해야 될 사람이 아내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가장 친절을 베풀게 될까요? 남한테 이런 걸 제일 잘 하게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마음 쓰고 가장 좋은 말로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옆에 있는 내 님인데도 이렇게 남에게 신경 써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죠. 어떤 이유로 이 남편이 그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는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의 느낌은 어땠는지 자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그 전에 아내에게 먼저 말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았는지 요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미리 아내에게 누구 엄마가 연락 왔었는데 도움 받을 게 있대. 그런데 이제 전화하기로 그러니까 만나서 하고 싶다네 라고만 조금 전달해 줬으면 훨씬 사례자 입장에서도 일단 만나서 이야기 듣고 오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놓쳤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또 사례자의 마음에 이런 부정적이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남편께서는 충분히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또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끔 저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안해는 감정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 지금 마음이 상한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불편한지에 대한 공감의 부분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의 미안해가 진심으로 안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미안한지를 구체적으로 또 묻게 되는 이런 대화의 패턴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여자의 심리를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심리로 그 여자는 과연 전화를 했을까요? 정말 도움받아서 감사하다면 과연 그렇게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상대방 아내에게 먼저 또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 혹시 그때는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 아니면 나의 어떤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렇게 누구 아빠 잘 지내는 거냐는 것처럼 약간 떠보는 말투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자, 연락을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여지를 보여주는 것.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이 여자 때문에 이 살해자께서도 불편했던 지점들이 분명히 있으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여자분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가정을 흔들어 보는 또 그런 느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왜 또 만나러 오고 싶다는 둥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이 살해자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냥 맥락 그대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영화를 그냥 표가 있었으니까 본 것인지 아니면 시기 질투? 이 살해자에 대한 시기 질투로 그냥 흔들어 보는 것인지 우리가 그 여자의 심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행동은 그 여자분의 행동은 이 가정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건 사실인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 우리가 누군가와 영화를 봐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영화를 봐도 되는 사람 어떻게 또 영화를 보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 사례 속에서의 이 여자분의 행동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게 바로 우리 살해자가 느끼시는 불편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듣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심리를 굳이 내가 분석하고 심리학자도 아닌데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여자의 이 행동이 나의 감정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인식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고 지금 당신의 이 행동이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소통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소통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아까 왜 미안해라는 그 단어 안에서도 그냥 감정적으로 미안해라는 단어만 전달한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이 남편분께서는 당연히 미안한 생각이 드시겠죠. 아내가 이렇게 마음 상한 근데 그 포인트를 알고 계신지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미처 말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생각들을 내가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했고 또 돌이켜보니까 나도 이 사람의 행동이 조금 불편하네. 당신의 그런 지금 기분 나빠하는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 사람의 연락이 또 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연락처를 아예 차단해 놓는다든지 또는 당연히 SNS까지 다 차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액션을 보여줄 때 이 살해자께서는 훨씬 마음이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은 살해자가 아니시거든요. 살해자가 아니고 남편과 그 이웃집 여자이기 때문에 살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자, 당신을 도울 사람, 당신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연락을 저희한테 사례를 보내주시고 이 사례 속에서 충분히 그 감정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와, 이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고 자, 이런 어떤 부분이 기분 나쁜 부분인지에 대한 공감들이 조금 다 되신다면 훨씬 우리 살해자께서도 또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인 그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례 안에서 여자한테 내가 직접 따져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자, 따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감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니까 따진다라고 될 텐데 사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조금 감정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나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내 감정이 잘 추스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30년을 지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미 우리 사례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여자분도 우리 사례자의 성격을 잘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를 그렇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그냥 짐작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혹시 예상치 못한 또 어떤 돌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 여성에게 이 상황을 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겠죠. 또는 뭐 남편의 이야기만 그냥 맥락 그대로 듣고 아예 그 여자분하고는 뭐 남편이든 또 우리 사례자든 전혀 연락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딱 스탑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또 전화, 문자 또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또는 냉정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또 사례자께서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지점들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사례, 이웃집 여자라는 또 제가 더 이상한이라고 붙였는데, 자, 이상한 이웃집 여자. 이 사람의 이 행동이 사실은 남편의 말에 따르면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것이 진짜든, 이거 뭐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도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서 남편이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먼저 이야기해줬다는 거. 물론 먼저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 지점은 어떻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자, 남편의 소통, 그 남편과의 소통 안에서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냥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사례자께서도 소통 안에서 조금 더, 이 단추를 가지고 이걸 단추를 채워야 되는 사람,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문제는 그들이 일으켰는데 해결은 내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고민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떤 결론,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사례자께서 남편과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지금 현재는 얼굴도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정말 몸과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시도록 두 사람의 소통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부부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은 사실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할 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남편과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과 그것을 계속 그 작가들이 글을 쓰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그랬겠지?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우리가 막장 드라마처럼 이 드라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사례자분께서 사례자를 도울 사람은 물론 이렇게 또 고민을 보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본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평소에 내 남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있으실 테니까 이 상황만 보시고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나를 위한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심 어린 사과,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만약에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당신한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 나는 이 내용이 그냥 다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상대방, 내 님이 지금 이렇게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이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시는지가 아마 제가 더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편분께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혹시 있다면 당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 전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만 조금 더 해줬으면 내가 당신에게 지금 느끼는 이 실망감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남편분의 반응이 또 중요하겠죠. 아,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내가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내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가 남편과 어디 여행을 한번 갔었습니다. 어느 곳에 여행을 가서 그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차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일을 보러 들어가면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 경치 좋은 곳에서 30분 정도는 금방 지나가니까 30분을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까지도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1시간 기다렸고요. 또 뭐 어쩌다 보니까 카톡도 보고 뭐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결국 제가 2시간 20분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점점점 이 분노의 에너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전화를 했으면 되는데 일을 하러 간 사람에게 전화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2시간 반이 되는 순간 제가 전화를 해서 남편이 지금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을 저에서부터 한 100m도 안 되는 회사 앞에 내려다 줬는데 웬 차를 타고 저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어디서 이렇게 있다 왔냐 그랬더니 이미 그 남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거리만 해도 거의 40분 이상 이동했다가 일을 보고 온 거였죠. 자, 그러면 제가 화를 냈더니 그러면 나한테 미리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뭐 어디 커피숍이라도 있어라 라고 하다못해 남의 차로 이동할 때 카톡으로라도 보내줬으면 내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배려심이 없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의 그 반응에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화를 내더라고요. 자, 제가 그래서 잘못했으면 아마 그날 여행 갔다가 물론 일 겸 여행이었지만 다시 돌아올 뻔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성을 찾고 이야기를 해본 거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화가 났는지에 대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아까보다는 훨씬 에너지가 조금 내려가서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연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때 그 감정에서 스탑 지점을 찾지 못하면 네, 우리의 이 싸움은 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우리 주신 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분께서도 아내가 어떤 지점에서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를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내분도 남편에 대한 그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네, 이 일을 만드신 남편분께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게 오히려 부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더 많이 쌓이는 거고요. 이해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함께 생활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세월이 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나 또는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라 더 말해야 되는, 더 이해가 필요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례를 주신 분의 감정, 저희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혹시 누군가가 이런 나한테 도움을 받는 전화, 내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의 전화를 받는다든지 연락을 받았을 때, 네, 그것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내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아내의 지인이라면 당연히 아내에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들을 잘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잘 전달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나의 지인이 내 남편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할 사람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서로 우리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그 경계, 네, 침묵의 경계도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더 좋은 관계, 그리고 서로 오해하지 않는 관계,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